계급장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더 붙은 지 이제 겨우 사흘. 박민석은 관물대 앞에 서서 상병 계급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낮게 웃었다. 이등병 시절 온갖 자빌에 치여 화장실 갈 틈도 없던 그 시간들이 아득했다. 이제는 어엿한 고참 라인. 생활관 구석 자리 대신 창가 쪽 자리를 차지하고 아침 점호가 끝나면 관물대에 기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다. 민석이 형, 이제 진짜 편해지는 거죠? 옆에서 관물대를 정리하던 후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박민석은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이제부터 내 군 생활은 탄탄대로야.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성윤모가 뛰어들어왔다. 늘 행정반 구석에서 꿀을 빨며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던 그 성윤모가 지금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밑이 시커멓게 죽은 몰골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반. 비상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찢어질 듯 울렸다. 박민석의 손에서 커피잔이 툭 떨어졌다. 3분. 딱 3분짜리 평화였다. 연병장으로 뛰쳐나간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완전 군장을 맨 낯선 실루엣 하나가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뛰고 있었다. 처음엔 훈련병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 뛰는 조백호 중대장과 오석진 중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완전 군장을 메고 직접 연병장을 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새로 부임한 대대장 변혁진이었다. 대대장님이 직접. 문빛나리가 옆에 있던 박민석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대대장도 몸소 군장을 메고 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변혁진은 수만 번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스칠 때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다. 오늘부로 우리 대대는 다시 태어난다. 변혁진이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가 연병장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다. 선진병영이라는 이름 아래 나태해진 군기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예외는 없다. 그 순간 부대 정문 쪽에서 지프 한 대가 들어섰다. 전입 신병이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훤칠한 키에 정갈한 이목구비,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이병 김현욱 신고합니다. 목소리마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박민석은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김현욱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는 찰나 그 눈동자 안에는 신병 특유의 긴장이나 두려움 대신 어딘가 계산된 듯한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뭐지 이 느낌은? 문빛나리는 그 낯선 신병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후임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가슴을 쫙 펴며 위험 있는 목소리를 뽑아냈다. 내 밑으로 전부 다 집합. 우렁차게 외쳤지만 정작 그 앞에 도열한 것은 김현욱 단 한 명이었다. 문빛나리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김현욱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자 오히려 그녀 쪽이 슬금슬금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완벽하다 못해 위압적인 신병 앞에서 폐급 라인의 자존심을 걸고 시작한 첫 집합은 어딘가 초라하게 흘러갔다. 한편 하사 계급장을 달고 돌아온 최일구는 생활관과 간부실 사이 어딘가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목청을 높였다. 지금부터는 실전이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나 그 우렁찬 샤우팅과 달리 손끝은 여전히 이등병 시절 습관대로 관물대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최일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란히 줄을 서서 밥을 먹던 사이였다. 이제는 그를 하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여전히 낯설고 간지러웠다. 그날 밤 소등 나팔이 울리고 생활관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박민석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마주쳤던 김현욱의 눈빛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 생활관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당직 병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너머에는 변혁진이 서 있었다. 대대장은 곧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문틈 사이로 박민석을 정확히 지목하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병 박민석. 내일 아침 7시 내 사무실로 와라. 그 말을 남기고 변혁진은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민석은 이불 속에서 굳은 채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진급하고 겨우 사흘 평화롭던 군 생활에 이제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박민석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채로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과 달리 담담한 지시뿐이었다. 오늘부터 시작될 선진병령 훈련 일정을 각 생활관에 전달하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명령이었다. 박민석은 안도와 허탈함이 뒤섞인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의 야간 비상훈련이 예고 없이 떨어졌다. 이어 예고에도 없던 검열이 강행되었고 관물대 서랍 하나하나가 뒤집혔다. 그리고 저녁 연병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가 신하부대원들의 정신을 완전히 나가게 만들었다. 해병대 합동훈련 오늘 저녁부로 실시한다. 연병장 저편에서 다가오는 해병대의 군합발 소리가 들려오자 신하부대원들은 하나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문빛나리는 옆에 있던 박민석의 옷깃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진흙탕을 구르고 통나무를 짊어지고 바다인지 늪인지 모를 무릉덩이에 처박히는 그 밤 동안 신하부대원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유독 흔들림 없는 사람이 있었다. 김현욱이었다. 진흙탕 위를 미끄러지듯 통과하고 가장 무거운 통나무를 가장 먼저 짊어지며 모든 종목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함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참여한 훈련마다 사소한 사고가 뒤따랐다. 무전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보급 물자 상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통신 케이블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졌다. 박민석은 진흙투성이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거 우연이 아니야. 곁에서 함께 뒹굴던 전세계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승부욕이 꿈틀거렸다. 한때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그가 이제는 부대의 완벽한 원 오브댐으로 녹아들었다고 자부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병 하나가 모든 훈련에서 자신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슬쩍 긁어댔다. 한편 조백호는 변혁진의 지시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수행하면서도 흑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병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지휘관으로서의 본분과 자식 같은 부하들을 향한 정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몇 번이고 갈피를 잃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흔들림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변혁진의 눈빛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얽혔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훈련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늦은 밤, 최일구는 처음으로 병사들 앞에서 진짜 혼내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넋이 나간 채 대열에서 벗어난 박민석을 발견한 그는 어색하게 목소리를 다잡으며 다가갔다. 야, 정신 안 차려? 지금 그렇게 늘어져 있을 때야? 그러나 반말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삼키고 최일구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정정했다. 상병 박민석. 자세 똑바로. 박민석은 진흙범벅이 된 얼굴로 피식 웃었다. 하사님, 아직도 일구형 같은데요. 조용히 해, 임마. 최일구의 얼굴이 붉어졌다. 계급장은 바뀌었어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오래된 장난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팽팽하던 훈련장의 공기가 살짝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내부 훈련 일정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예정에 없던 시간에 해병대 측이 이미 도착 지점을 알고 매복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변혁진은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노기 대신
오히려 옅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사보타주라 그는 낮게 되뇌었다. 재밌군. 그 말 한마디가 상황실 전체에 서늘한 침묵을 드리웠다. 누구도 감히 그 표정의 의미를 짐작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텅 빈 생활관 한켠. 다른 병사들이 녹초가 되어 골아떨어진 사이 김현욱은 홀로 깨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관물대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만년필로 또박또박 한 줄을 적어 내려갔다. 목표 박민석. 수첩을 덮는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해병대의 발소리가 어렴풋이 울리고 있었고 신화부대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사보타주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